이 영상은 자해가 옳은 행위라는 것을 옹호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신체에 손상을 입혀가면서 자해를 하는 사람들의 숨은 그 속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자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학교 현장에 있으니까 그게 바로 체감이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자해하는 학생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자해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 SNS 같은 대나무 숲이 생기면서 그 자해하는 사람들 간에 인증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문화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요. 구글이나 네이버 자료 같은 거를 봐도 인터넷에서 자해를 검색하는 수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2018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중학생 7.9%, 고등학생 6.9%가 자해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학급에서 자해 경험이 없는 학생을 조금 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자해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자해는 안 좋은 것이다,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면서 한 발짝을 담그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자해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해를 한다는 거는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자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자해를 하게 되는지, 자해를 하게 되는 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해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서적 안정입니다. 약간 역설적이죠. 자해란 행위는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인데 어떻게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미지 매칭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으신데요.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신체에 고통이 생길 때 내인성 오피오이드라는 물질을 뿜어냅니다. 내가 스스로 뿜어내는 아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시겠지만 운동을 고통스럽게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고통이 쾌감으로 넘어가면서 운동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운동 중독도 똑같은 내인성 오피오이드 기제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활성화돼서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듯이 자해를 하면은 자해를 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해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 자신에 대한 처벌입니다. 자해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 자신이 싫어진다든지 내 자신이 혐오스럽다든지 그런 것들을 자기 혐오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기 혐오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란 사람 전체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혐오감을 가지고 살면서 삶이 자신이 생각한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던가 스스로의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더 생기면서 자신을 처벌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는 일들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처벌 심리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자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감정적 둔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감정적 둔말한 것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서 자신이 슬픈지, 자신이 기쁜지, 자신이 화가 났는지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인데요. 자해를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면은 감정뿐만 아니라 인지적 기능 또한 둔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자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터칼이라든지 뾰족한 것으로 자신의 살을 찌르면서 그 고통으로 자신의 둔해진 신체 감각을 일깨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일상을 계속 살아간 사람들한테 자해는 자신을 깨우는 수단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나의 힘듦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해를 해본 사람들은 지금까지 혼자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심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해를 하냐? 그것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자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만 위해서 자해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5번째 이유는 자살 생각을 막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루 평균 6,200개의 생각이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떤 생각들은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개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머릿속에서 계속 파고드는 생각을 침투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살에 대한 침투사고를 막아내기 위해서 자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 자해를 하면 커터칼로 신체의 일부를 긁는 것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긁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 행위이기 때문에 그 단순 반복 행위를 반복을 하면서 죽고 싶다는 감정, 자살에 대한 생각을 조금 환기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자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 이유는 이유 없는 고통을 이유 있는 고통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심리냐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무 진단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왜 자기가 이렇게 힘들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통받는 이유를 자해로 만드는 것이죠. 7번째 이유는 자살에 대한 예행 연습입니다. 최근에는 비자살성 자해라고 해서 자살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자해의 개념이 생겨났지만 사실 자해와 자살은 모두 다 신체 손상 행위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자해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자살은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신체 손상이란 점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하고 싶은데 자살을 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자살의 전 단계로 자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해를 하는 그 심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지속적인 자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정신건강 인력을 찾아가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는 마음대로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